안녕하십니까, 최영찬입니다. 1월 17일 토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경마가 주로가 달라졌죠. 인코스 말들이 왔어요. 자,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죠. 제가 이제 남들 게시판 과연 일경주를 어떻게 논하나 좀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6번이 축이다, 8번이 축이다 글을 막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감없이 원게이트 잡고 있는 1번이 축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선행까지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갔죠. 원게이트 마필이 선행을 가는 순간 뭐 역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일요일날 말씀드려야 되지만 김혜선 마방에서 드디어 이제 마수거리 첫 입상 우승을 했어요. 그랑크리죠.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 모든 기수들이 어쨌든 다실바까지 불렀고 소송 기수도 불렀고 그랬는데 남편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막판 역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폰을 뚫었죠. 우승을 했습니다. 첫 승을 드디어 했어요. 좀 늦은 감은 있죠. 늦은 감은 있는데 아마도 김혜선 조교사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수를 했을 때와 조교사 했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수는 물론 조교를 본인이 시키는 마필도 있지만 관련된 조교시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드바이스 듣고 그리고 전개를 그 말에 이제 복기를 보면서 동영상을 풀고 자기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그 전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조교사가 됐을 땐 그게 안 되거든요. 말을 만들든 안 만들든지 간에 꾸준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기술을 와서 태워서 상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기승했을 때 그렇게 막 연타로 우승하고 막 그럴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려졌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수거리 첫 승을 했다. 특히나 2026년도 1월 달에 했다는 거를 저는 주목하고 싶고요. 금년 한 해 많은 승수 꼭 쌓기를 기대하면서 서울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역에서 이제 서울로 왔어요. 서울 금일 추천 경주가 2경주, 4경주, 그리고 10경주, 11경주 이렇게입니다. 10경주는 패스할게요. 금일 메인 승부예요.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패스하겠습니다. 2경주 4경주 다 오픈 해드릴 거예요. 중박은 뭐 남들하고 똑같은 마필도 있고 다른 마필도 있는데 공개를 해드리고요. 제주도는 3경주하고 5경주를 추천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3경주, 5경주를 추천했고 마지막 6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가볍게 들어갑니다. 자, 서울 2, 4, 10, 11 이게 10경주는 거의 패스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기 1위에 붙여도 되고 인기 1위를 놓고 가도 제가 노리는 보병마에 한 방을 때려도 됩니다. 그 한 방이 들어오면 상황이 끝나요. 그냥 끝나기 때문에 10경주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부연 설명을 안 하겠다고. 제주도는 3경주, 5경주를 추천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뭐 결과가 좋으면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분들 다 좋죠. 자, 1경주입니다. 일단 액면으로 실전에 뛴 말은 5번이죠. 4번이죠. 4번. 이클리스 보스가 인기 2위예요. 보이는 구름이 있기 때문에 조교 때보다 실전 잘 뛰는 것 같아요. 조교 때는 솔직히 믿어 못 믿어였는데 의외로 잘 뛰었습니다. 4번이라면 뭐 선입도 되고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주 운영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기승을 하면서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보였던 걸음이기 때문에 또 외곽 게이트에서 인코스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더 잘 띄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이 투아랜드 서브의 장화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사이에 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때는 순말이었죠. 이때는 거세마였어요. 결국은 체중이 빠졌죠. 체중이 빠졌는데 무엇보다 이건 뭐 체중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기록 단축이 엄청나게 됐어요. 물론 건저주로하고 포화주로라는 점은이지만 그래도 1000초9는요 실전에서 이런 기록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엄청난 호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코스에서 전개한 것도 아니죠. 9번 게이트에서 플라잉 하는 거 보여준 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끝걸음도 좋았고 스피드도 초반도 있고 끝자 뒷걸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자, 두 마리가 이제 깜빡이로 팔리는 거, 나머지 말들이 이제 팔릴 수 있는 말이 몇 두가 있어요. 페가수스킹이 팔리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온누리빛이 좀 팔리겠고, 6번 학산해니까지 팔립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파사 에이스까지 팔릴 텐데, 이마표까지는 솔직히 손이 안 가죠. 개인적으로는 이걸 과연 세 방까지 연결해 둘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저는 딱 두 방으로 스타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12번을 놓고 두 마리 현장에서 이제 혹시나 눈에 띄는 말이 있으면 변수가 있겠지만 플라잉 라너에 붙여서 4번 이클립스 보스와 5번 온누리 빛을 적경률을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이 경주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저는 여기 대끼리 팔리는 3번, 11번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팅하는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마음 하나는 직전에 데뷔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에도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기록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기록적인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때 같이 뛴 말들 기록이 상당히 좋았어요. 신예 마필들이 임에도 상당히 좋은 호기록을 보이면서 했는데, 자, 마음 하나는 저는 뭐 어지간하면 이번에는 온다고 봐요. 어지간하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놓고 마음 하나를 놓고 갬블에 들어가는데 11알 꺾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 경주로 가져간 거예요. 감량 기술을 기승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종합지를 봐도 이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였어요. 임기현 기수가 탔던 말이고 장추월 기수도 인기 2위로 팔리고 못 왔죠? 오히려 인기 3위 팔릴 때 잘 뛰었어요. 3차. 근데 결정력은 없잖아요. 정정한 전개를 보이면서 착순을 했던 말인데 저는 용비교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경주예요. 추천 경주. 마음 하나를 놓고 들어간다. 근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막고는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마음 하나를 놓고 간다 이거예요. 4번을 놓고 이 말에 붙여서 한 방 때릴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경주에 출전할 예정이 아닌 마필이에요. 근데 원래 다른 곳에 있었던 말인데 그곳이 아마 전개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는지 그 경주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첫 승부로 들어갔습니다. 딱 두 방이면 견적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근육 놀 경주는 아니에요. 딱 두 방. 두 방으로 첫 승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3경주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선행권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선행 다툼이 조금 약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주 흐름인데요. 소아라가 선행을 갔죠.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 가야지 더 뛰는 말이고, 10번 음파 부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준 걸음은 첫 입상하는 건 선행이에요. 결국 이제 두 마리가 싸울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에 자 6번 글로벌 랜드가 이제 인기 1위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늦발해요. 발주가 늦어요. 발주가 늦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이러니까 입상은 실패했죠. 마지막 팡팡대로 그 선두권에 나서 버티기 한 말을 못 넘어갔어요. 결국은 이제 3착에 그쳤는데요. 분명히 인기 1위다운 능력을 이번에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초반에 서두르면 뒤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가 이때는 불량주로였지만 이번엔 불량주로가 아니잖아요. 눈이 내렸거나 비가 왔거나 이런 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글로벌 랜드도 결국은 뛰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목할 말이 베스트 조입니다. 베스트 조이. 조한별 기수 한 장인데요. 선행도가 받고 자 문제는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서 섰어요. 근데 주행검사에서는 따라가서 오히려 걸음이 더 나와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소아라 하하와 음파 부스터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베스트조이가 여기서 선행을 가려고 마음먹으면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 베스트조이가 여기서 선행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아라 하하나 음파 부스터 더 먼저 뛰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초반부터 힘을 쓰기 때문에 입상 장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입을 갔으면 선입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선입 가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음파 부스터도 모래 안 맞추면 되잖아요. 아예 안 되는 그림은 아니에요. 선행을 안 간다고 그래서 오히려 소아라 하하가 약하기 때문에 선행가들이 약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먼저 들어선다면 분명히 입상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추임마들에게도 분명히 유리하죠. 그래서 글로벌 랜드가 팔리고요. K 사이먼도 팔리는데 솔직히 K 사이먼보다는 9번이 문제죠. 9번 그레이 킹덤. 지금 다비니하고 추열이가 동시에 이제 같이 출전하고 있는데 두 마리가 다 문제점이 있는 근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어요. 최대 복병은 오히려 거리 내려온 이제 5번이죠. 5번 세라드 1700을 뛰었어요. 1400에서 아예 못 뛴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어요. 단거리에서는 이제 발주가 늦기 때문에 오히려 긴 거리가 낫다 해서 긴 거리에 출전했는데 여기는 뭐 선행도 아니고 영정하게 해서 이제 아예 무너졌던 모습인데요. 따라가는 걸음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걸음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출전한 말들이 센 말들 없잖아요. 어차피 글로벌 랜드 1400 처음이고 여기 인기만 음악부터 마찬가지예요. 1400 처음이잖아요. 그럼에도 세라드 같은 경우는 중거리를 뛰어봤다는 거예요. 또 1400 거리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주는 5번이 최고의 배당이에요. 복병이죠. 이 네 마리에서 어느 정도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서울 3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은 만약 노린다면 오히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물론 인기 1위인 6번을 놓고 해도 충분히 배팅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볼 수 있는 3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2경주에 별표했구나. 4경주에 그러면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놓고 가는 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놓고 가는 말 바로 5번입니다. 인기 2위죠?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을 놓고 갑니다. 선입형 추입이 되는 마필로 볼 수 있고 주행검사에서도 여유가 굉장히 있었던 말이에요. 따라가서
따라가서 걸음의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전에서는 이제 1200, 200m를 더 뛰다 보니까 간신히 넘어갔죠. 선행간 정상회라를 간신히 넘어갔는데 여기는 1400입니다. 자, 뒷심을 보강을 했는데 훈련 때 모습 보니까 말이 완전히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자, 2세에서 이제 3세로 간 넘어온 마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훈련장 보면 저건 더 뛰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말이 황금어장이에요. 그래서 인기 2위인데요. 이거 내가 왜 승부로 갖겠습니까? 58만큼 부르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자, 선입병 추입으로 밋밋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직전에 선행 가서 분량줄에서 호기록을 작성했는데 솔직히 여기는 선행을 저는 못 간다라고 판단해요. 선행을 만약 누니올과에 간다고 그러면 이건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누니올과가 솔직히 1분 16초는요, 어지간한 말로 다 나올 수 있는 기록이에요. 조금 힘이 찬 그런 마필들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58이 저는 저 배당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노리는 경주로 가져갈 거예요. 5번에 붙여서 갬블을 제대로 걸어보자. 자, 5에 붙이는 승부입니다. 두 번째 승부. 황금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변수가 좀 있는 말인데 4번 아파트죠. 아파트. 이 말의 특징은 뭐예요? 선행을 가면 더 뛰고 선입 가면은 솔직히 입상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때 이때 11번 게이트였죠? 발주도 약간 주춤하게 나왔는데 이 당시에 미라클 삭스라는 마필 타고 박태종 기수가 은퇴경주였어요. 은퇴경주. 은퇴경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행 마필들이 미락사스를 쉽게 보내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우승도 할 수 있었는데 뭐 이슬처럼이 아주 뭐 그림같이 날라왔죠. 그래갖고 역전했어요. 예전에 미라가 첫 승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탔는데 박태준 기수가 외선에서 머리 꾹 하면서 채찍을 엄청나게 때리면서 역전했던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마는 진짜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우승하면서 유정의미를 거두는가 했더니 2착으로 결국은 딱 그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옛날 미라를 넘어섰을 때 그 모습이 머리에 갑자기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고 솔직히 이 마필보다 자력으로 앞에 갈 수 있는 말은 저는 없다고 봐요. 고만고만한 말도 뭐 대원용마가 그렇게 저는 대하시가 아주 빠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세강주추도 마찬가지고요. MG퍼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파트가 맘만 먹으면 그냥 선행 간다고 봐요. 그래서 선행을 가면 모래를 맞으면 오히려 걸음이 더 나와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하게 읽어주고요. 위대한 함성과 이제 최저배당을 형성해 주는데 어느 정도 저는 돼요. 왜냐면 앞선이 다 무너지면서 선입형 추임마가 올라올 수 있는 그 구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번도 가능성이 있죠. 1번 새로운 가입 내측에서 최적의 선입전개. 결국은 4번을 놓고 10번 1번인데 복병마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주전쟁입니다. 우주전쟁. 전개가 지금 앞에 가고 싶은 말들이 4를 포함해서 많기 때문에 의외로 그 빠른 선행마들 바로 뒤에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개 모습이라면 우주전쟁에게도 딱 한타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훈련도 이번에 좀 강도도 올렸고. 그래서 8번 우주전쟁은 최고의 배당마로 저는 꼽을 수가 있겠고요. 뭐 전개를 보면 선행마들이 많을 때는 오히려 10번 위대한 함성을 놓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이 선행을 간다 생각해서 그래서 4번 10번 한 방에 어느 정도 이거는 저 배당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자, 변수는 1번하고 8번이다. 두 마리가 변수다. 로드 투 스폰
로드 투 어스퍼 이 9번도 주행검사 보면 걸음이 있더라고요. 열하나 같은 거는 원체 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래서 복병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아예 손질이 안 가요. 그래서 두 마리 1번 새로운 과이와 우주정류장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에요. 저 배당의 기본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추천 경주 가고 고민하다가 일반 경주를 선정했습니다. 예상지에는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던 경주예요. 이걸 인정합니다. 크리솔 동해. 크리솔 라이트의 자마인데, 추임마죠. 전형적인 추임마인데, 이게 올라오는 게 딱 이 한 마리만 올라와요. 복귀를 보면 눈에 딱 보입니다. 후미에서 뭐 하나가 딱 올라오는데, 시간과 거리가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아깝게 3착을 했어요. 시간과 거리가 아쉽다. 진짜 아쉬웠어요. 참고 딱 한 발 써줬는데 역전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거 복귀를 보면 눈에 보입니다. 딱 9번 크리슬 동에 한 마리만 올라와요. 쫙 올라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걸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은 거죠. 너무 찼다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면 이거 엄청난 배당이 터졌잖아요. 비인기마들 두 마리가 입상을 해갖고 배당이 터졌는데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다라면 게이트 2번이라면 저는 또 이마필 외에도 발주 늦은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래서 추입 타임을 제대로 이번엔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경주를 왜 내가 승부에서 포기를 했냐면 서브 미션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깜빡이거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안고 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부러뜨려야만 저는 이거는 승부가 되는데, 깜빡이를 안고 가는데 어떻게 승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정이 자꾸 들어가요. 왜냐면 마이어 한 장이고 선입도 되고. 왜 여기 선입되냐면 이마필이 댕을 갑니다. 이거 비인기마죠. 근데 이번에 훈련 기가 막혀요. MKD하고 상군마하고 병합하는데도 안 밀립니다. 스피드에서. 그러면 이건 블랙러시안이 무조건 앞에 가는 거예요. 선행 무조건 가겠다는 겁니다. 조교대 걸음이라면 무조건 저는 선행마로 봐요. 그 다음에 5번 붉은 태양도 팔리고. 왜? 이때 보여줬잖아요. 외곽에 있는 파사킴도 승급전이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은 조금 이제 블랙러시안하고 싸우게 되죠. 해필이면 외곽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포화주로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액면으로 믿긴 좀 어렵고요. 승군전입니다. 이때는 1번 게이트 최적장계인데 이번에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병 상대마로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러브 스칼렛도 해필이면 또 외곽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때 뛰었던 두 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경주 모습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2번이 이번에는 워낙에 2번보다 크리솔 동해보다 발주가 늦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승부를 포기한 게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안고 갑니다. 자,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예요. 지금 현재 보면 5번, 9번, 10번인데 이 중에서 어느 한두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마필들 외에 6번 최강현마도 많이 좋아졌어요. 6번도 좋아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 받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두 방은 기본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안고 갈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깜빡이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6경주는 일반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인기마 대결이 거의 유력하죠. 인기마 4마리가 유력하고 인기 5위권 마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서크레이가 인기 2위죠.
내측에서 선입전개, 강철 장사가 인기 4위예요. 추입입니다, 이 말은.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고, 에클레어가 아니고, 별콩이 인기 3위인데, 편성을 이번에 잘 만났어요. 이번에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봐요. 그리고, CC용 등짝이기 때문에, 가능성 보여줬잖아요. 꾸준하게 이제 착수를 되는데, 전개도 나쁘진 않아요. 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소챗이 이제 인기 1위인데, 올라간 핸디가 이제 문제죠. 이 핸디가 문제예요. 하지만 이 정도 핸디는 그냥 극복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손춤이 자유로워요. 굉장히 잘 놓습니다. 워낙 바닥에만 움직이고 이제 꿈쩍하지 않는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나소챗이 올라와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말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평가되고, 인기 5인 창착삭스가 오면은 앞에 인기 4마리가 다 무너져야 되는데, 아무리 감량이 있다 해도 막판까지 역습을 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 1위부터 인기 4위 이 안에서 조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줘야 됩니다. 결국은 6을 놓고는 구멍을 압축해야 되죠. 나소챗을 놓고. 하지만 이제 올라간 핸디가 가장 문제예요. 50.5까지 지금 핸드가 올라갔습니다. 3착순을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 빠져나갈 근육이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3차순 말들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바닥 추입을 할 때는 흐름을 보고 올라오거든요. 레이스가 빠르다, 느리다, 이게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올라오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앞선이 조금 싸우거나 어느 정도 힘을 쓰는 주행을 딱 눈에 딱 가시권에 딱 들어온다. 근데 이 경주 어차피 선행마들이 약합니다. 강하지가 않아요. 선행마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구도를 보면서 아마 추입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6위 만약 입상에 실패를 하면 배당인데 6위 1, 2차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인기마 대결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7경주입니다. 8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레베랑스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인기마 대결이 여기도 유력합니다. 그렇게 센 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베랑스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훈련이 이게 좋더라고요. 성동항 대장. 달맞이는 이제 공백이 있어요. 이거 참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고, 레베랑스는 순군전인데, 김길리 마주 마필인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좋아요, 말이. 상태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레전드 선 역시, 선입편 전개에서 10번도 뒷심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거의 달맞이, 끝나지 않을까. 성당 항태자고 훈련이 좋았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한 방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스케일 킹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압축을 해줘야 됩니다. 비인기마로서 입상을 했고 인기마로 좀 팔리니까 또 이거 안 됐죠. 자,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경매장 하다 보면 비인기마로 입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기마 팔리면은 이렇게 입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비인기마 할 때는 부담 없이 타거든요. 진짜 어깨에 힘 딱 내려놓고 타는데 이때 이제 인기마로 좀 팔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고 또 입마호흡이 조금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인기말 때는 상관없죠. 그때는 기수가 말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린다는 점. 자, 9번 레베랑스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10번이 기본적으로 저는 가해한데 6하고 10 중에서 진짜 과연 어느 쪽으로 한 방을 때릴까 고민해요. 현장까지. 6이 훈련이 너무 좋게 봐서 그래요. 송나같이 진짜 훈련은 좋았어요. 그 다음에 4번까지인데 자칫하면 이게 4번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두 방에서 거의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달맞이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믿어 못 믿어죠. 믿어 못 믿어내요. 10번은 감량이고 요거는 훈련이 좋고 현장까지 아무래도 이제 이 경주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한 마디 말씀드리는 게 잊었네. 혹시나 앞에만 간다면, 4번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말이 3번이 있죠. 이게 선행 갈수, 기습 선행만 성공한다면, 이 말을 말씀드린다는 게, 써놓고 여기 거론을 안 드렸네. 원더풀 삭스입니다. 여왕 삭스하고 똑같은 지금 삭스인데, 김창식 맞으죠? 여왕 삭스도 댕을 가야 돼요. 자, 원더풀 삭스도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1번이 만약 선행을 가잖아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1이 잡아주고 만약에 3번 원더풀 삭스가 선행을 가면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외에는 빠른 말이 없어요. 스케이킹도 그렇게 빠른 말이 선행말을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캔버스 앵거도 그렇고 최근 걸음은 뭐 아예 선행 못 나설 가능성이 없다. 달맞이도 공백이 있잖아요. 이것도 외곽에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가장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말은 바로 원더풀 삭스다. 이거는 최대 복병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현장에서 3번이냐 4번이냐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6번하고 10번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3번하고 4번도 선택할 수 있는, 아무래도 배당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일 마주잖아요. 동일 마주. 원더풀 삭스하고 여왕 삭스. 동일 마주 이게 출전해갖고 둘이 싸우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교사가 잘못되는 거죠. 자,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구경주는, 자, 여기가 좀 혼돈도가 있죠? 인코스에 있는 민트 플레이는 직전에 이제 굉장히 좀 약편성에서 이겼고요. 찬란한 것도 여기서는 좀 올라오기가 그렇고, 문학대세가 승군전인데, 감량으로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봐요. 선입이 다 된다라고 볼 수 있고, LAD 폭스도 추임력이 돼요. 다만 여기는 이제 올라간 말들이, 이렇게 직전에 우승한 말들이 핸디가 다 높아요. 모닝 원더는 56.5까지 올라갔어요. 우승을 했죠. 두 마리가 다 높고, 그냥 가라도 마찬가지예요. 57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택한 게 이거예요. 이 세 마리가 다, 이 세 마리 중에서 제일 체중이 덜 나가더라고요. 근데 57까지 올라갔으면 이건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모니건더는 56.5인데 체중이 490kg대, 거의 뭐 500kg 위아래이기 때문에 500kg가 넘었을 때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이 핸디 정도는 극복이 돼요. 이 정도는 극복되기 때문에 그랑가라가 인기만으로 팔립니다. 팔리는데 이 핸디라면 저는 좀 불안감이 있다고 봐요. 두 마리 중에서 만약 선택하라면 당연히 저는 모닝원더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체중을 봤기 때문에, 핸디를 봤기 때문에. 레이디 폭스는 이제 추임말이기 때문에 참고 있다 한 발을 쓰면서 올라오고, 문학대세는 선두권에서 이제 버티기를 시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버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고요. 외곽에 있는 9번 클로크나 10번 이슬처럼은 자력보다는 약간의 어부지리가 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부지리죠, 어부지리. 만약에 이 경주가 원게이트인 1번 민트 플레이가 또다시 한번 상대는 강해졌지만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말이 배당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 보니까 야, 소리태풍이 또 선행 가서 버티더라고요. 압박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압박을 하니까. 4코너까지 가는데 견제가 아무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7을 놓고 못 맞췄어요, 저. 7번이 2차 왔는데 마지막 승부 7을 놓고 했는데 당연히 열둘은 뭐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버티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이 말 그냥 놓쳐버리면은 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불안감은 있죠. 핸디가 높아진 거는. 그래도 6번 모닝 원더는 체중도 있고 뒷심도 있고 모든 거 기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가라보다는 4번 문학대사가 좀 움직이 더 낫다. 아무래도 승군마지막. 그리고 레이디 폭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번이 만약 선행 가서 버틴다라면 또다시 중배당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까지는 배팅권에서 안고 가줘야 되는 그런 경주로 바로 9경주는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경주예요. 여기 금이 이제 메인이죠. (10번이) 주력이에요. 이거는 뭐 아니면 놓고 가도 10번 놓고 할 겁니다. 그레이 캔디. 인기 1인데 제가 노리는 말에 한 방을 때릴 것이고요. 그레이 캔디를 놓고 가도 한 방을 때릴 것이고, 제가 노리는 복병을 놓고 가더라도 그레이 캔디에 한 방을 때릴 거예요. 자, 문제는 이때 이제 배당을 터뜨렸다는 거. 요게 이제 하나 눈에 걸려요. 승군전에 배당을 터뜨렸어. 그리고 핸디가 올라갔어. 과연 이때만큼의 걸음을 보일 수 있느냐. 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리는 복병을 아예 놓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브라보 플레이까지는 안고 갑니다. 자, 내가 노리는 복병은 아직 그거는 공개를 여기서는 못합니다.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10번, 8번 이 두 마리는 배팅권에 포함할 거예요. 근데 노리는 수는 따로 있다. 찬스를 맞이한 말, 경주 편성 전개, 모든 거 훈련 다 포함해서 찬스를 맞이한 말이 있어요. W죠. 빈김하더라고요. 마방을 3번째 바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이 확실히 좋아졌다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노리는 그 마필 플러스 10번 플러스 8번 이 3마리 갖고 갬블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2번 모닝다월도 가능성이 있겠고, 뭐 두스럼프 같은 거 선행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벨럭스 보이나 예술이아가 있기 때문에 댕도 못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말들이 또 팔려요. 오히려 뭐 이런 말들 보는 7번 같은 거 보는 거니 5번 같은 거 위즈 캠페인 같은 거 보는 게 낫죠. 앞선에 싸우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메인 승부인 만큼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에요. 여기는 이제 댕마가 많습니다. 선행마가. 진짜 극단적인 선행마가 많아요. 이번 스포트빗도 예전에 선행마였어요. 물론 따라가서 입상한 경험도 있지만 예전에 데뷔연 때부터 생각을 한다면 앞에 가야 되는 말이었어요. 그레이스톤도 선행마가 맞죠. 이거는 선행과 선입이 다 돼요. 라운타 플레이 선행 가야 됩니다. 선행 가야 돼요. 선행을 가야 되고, 디스 챌린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가야 돼요. 선행을 가줘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나이스 포스도 마찬가지예요. 댕을 가야 돼요. 아마 이 말이 제일 빠를 겁니다. 나이스 포스가. 근데 핸디가 59예요. 그리고 모든 말에 압박을 받아야 돼요. 이번엔 또 훈련까지 약해졌어요. 아마 현장에서 체중 확인해야 됩니다. 528kg. 물론 이런 말들이 뭐 한 1, 20kg 불어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직전에 보면 대상교육지지만 선행을 가서 그냥 섰습니다. 사건을 오고 나서 조금 가서 그냥 서버리더라고요. 막 외곽에서 막 넘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59라는 점. 자, 큐피드 잇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댕을 가야 돼요. 이런 경주마들이 지금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댕을 안 가도 되는 말이 뭡니까? 1번, 4번, 5번, 11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행과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 뭐예요? 그레이스톤. 어차피 선입으로 입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학산 스피드. 학산 스피드 선행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라운타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선행 선입이 다 됐습니다. 최근의 모습이라면 자 이런 말들이 다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쉽게 보내주진 않을 거예요. 말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처음부터 선행을 안 가려고 생각하는 마필이 의외로 능력 발휘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캡틴 PK가 인기 1위죠. 그 다음에 9번 나이스 포스가 인기 2위예요. 저는 이 막고는 아예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 막고는 아예 없어요. 이거는 전 절대 추천 안 할 거예요. 5번, 9번이죠. 그래서 추천 경주예요. 깜빡이를 인정하고 들어가면요. 추천 경주로 가져가면 안 되죠. 왜? 깜빡이 때리고 중배당 노리면 그거는 뭐 일반 경주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깜빡이는 누가 봐도 인정되는 경주잖아요. 그런 경주로 승부 경주로 가져갈 바는 그러면 본인이 배팅한다는 예상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면 단통 노리는 게 맞아요. 이거 5구만 노린다 생각하면 단통을 노리셔야 돼요. 근데 이 막권을 낄 수 있는 말이 여기 숨어 있다. 오히려 경주가 따라가면 걸음이 더 나와줄 말. 취마와 엮여지면 굉장히 큰 배당을 선사해 줄 텐데 제가 놓고 들어가는 말은 6번입니다. 학산 스피드를 놓고 할 거예요.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라갈 것 같아요. 철저하게 따라갈 거예요. 직전에 싸워서 무너졌어요. 싸워서. 솔직히 뭐 타임으로 보면 나쁜 타임은 아니죠. 이 타임이요. 나쁜 타임은 아니에요. 따라가서 입상. 경주마들은 근데 한 가지 그거 있어요. 이 기록으로 자꾸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록으로 해서 들어올 때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경주는요. 전개가 기본이에요. 전개가 기본입니다. 이 전개가 능력을 이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센 선행마들이 3마리가만 출전해보세요. 부러지잖아요. 그게 바로 전개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11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거는 6번 학산 스피드 때문에 그렇다. 철저하게 중배당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추천 경주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는 토요금화가 되실 또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일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